서둘러요. 어서요. 이쪽으로 네네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한 한국인이 어떻게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영국인들을 침착하게 인솔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에 발맞춰 영국인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국말을 영국인들이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한 무리의 영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인의 통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지도에 있는 다른 나라 중 하나일 뿐이었죠. 저는 마리아 톰슨이라고 해요. 물론 K-팝에 대해서는 들어봤고 거기서 나온 멋진 기기들도 몇 번 본 적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죠. 제 세상은 여기 런던에 있었고 저는 교육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전 세계 아이들을 돕고 있었지만 한국은 제 관심 밖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윤지호 씨가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는 서울에서 온 새로운 동료였고 우리가 준비 중이던 큰 국제교육 포럼을 도우러 왔었죠. 저는 그를 처음 봤을 때와 완전 준비된 사람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정장도 깔끔했고 머리도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관심을 끈 건 그의 외모만은 아니었어요. 지호 씨가 포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남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교육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눈은 반짝였고 그는 뭔가 특별한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더 듣고 싶어져서 그에게로 몸을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대화가 전부 업무적인 얘기였어요. 일정, 연사, 좌석 배치 같은 것들만 주제로 얘기했었죠. 하지만 조금씩 그의 전문적인 모습 뒤에 있는 따뜻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긴장된 회의 중에도 농담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정말 항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날은 우리 사무실의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였어요. 다들 패닉에 빠졌는데 지호 씨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로 문제 해결에 나섰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저는 뭘 고치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가 웃으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에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어요. 가끔은 문제에 바로 뛰어들어서 해결해야 해요. 그날 저는 지호 씨와 한국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 작은 것들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가 나이 많은 동료들을 만날 때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라든가 길고 힘든 회의 중에 항상 모든 사람이 식사를 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한국에서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지호 씨와의 대화를 기다리게 됐어요. 그는 서울에서 자라면서 겪은 이야기들, 북적거리는 시장과 평화로운 사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그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물드는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묘사해서 마치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음식. 지호 씨가 한국 음식을 이야기할 때면 제 입에 군침이 돌았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단어들은 저에게는 생소했지만 그가 설명하는 걸 듣고 있으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가 좋은 것만 얘기했던 건 아니었어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죠.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 느끼는 압박감, 길고 긴 근무 시간,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한국도 결국 진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짜 문제들을 겪고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상 어느 나라와도 다를 바 없는 곳이었죠. 우리가 친구가 되어갈수록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자막을 켜놓고 봤죠. 그리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보려고 했어요. 아침에 지호 씨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발음이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제 노력을 고맙게 여겼는지 환하게 웃어줬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K-팝과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복잡한 현재를 살아가며 매력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지호 씨는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그는 제가 몰랐던 세계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준 친구였어요. 우리 포럼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그 행사를 떠올리며 설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가 생겼죠. 저는 더 배우고 싶었고 더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을 언젠가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을 단풍을 직접 보고 그 김치를 맛보고 빨리빨리 에너지를 몸소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돌아보니 지호 씨와의 만남은 단순히 새로운 친구를 만든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만남은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리고 제 자신을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건 한국인 지호 윤 씨의 간단한 안녕하세요에서 시작됐어요. 국제교육 포럼을 준비하면서 저희 팀 전체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행사였고 이제 정말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곧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포럼을 사흘 앞두고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이벤트 코디네이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리아, 큰일 났어요. 그녀의 말이 빠르게 쏟아져 나왔어요. 장소에서 방금 연락 왔는데 새로운 코로나19 규제로 인해 취소해야 한대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해온 모든 노력과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사무실을 둘러보니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지호만 빼고요. 한국인 동료인 지호는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 침착하고 집중한 얼굴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패닉에 빠져 있는데 지호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가 전화를 들고 뭔가에 열중해 있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궁금해졌어요. 지호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팀원 중 한 명인 사라에게 물어봤어요. 사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걱정 안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지호의 책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가까이 가보니 지호가 빠르게 한국어로 통화 중인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손가락을 하나 들어 올리면서 잠깐만요라는 듯한 제스처를 했어요. 전화를 끝낸 지호는 곧바로 일어나 팀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지호가 마치 폭풍처럼 빠르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는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여러 사람들과 조율하는데 정말 능숙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바로 한국에서 말하는 빨리빨리 문화였어요. 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죠. 잠시 전화가 끊긴 틈을 타 제가 지호에게 물어봤어요. 지호,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지호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겪어요. 그래서 집중하고 당황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죠.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지호가 하는 말을 점점 이해하게 됐어요. 그는 단순히 빠르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 장소에 연락해 조건을 협상하고 심지어 원래 장소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기까지 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지호는 우리를 위한 새로운 장소를 찾아내고 모든 물류도 다시 조정해놨더라고요. 정말 대단했어요. 덕분에 포럼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고 이 모든 게 지호의 빠른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덕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모두들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만 안도감에 젖어 있었어요. 저는 지호와 그가 대표하는 문화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존경심이 생겼어요. 지호,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 해결할 수 있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지호는 칭찬을 들으니 살짝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마리아.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효율적으로 일하고 해결책을 찾는 법을 배워요. 그걸 빨리빨리 문화라고 해요. 근데 단순히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똑하고 자원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됐거든요. 어쨌든 당신 덕분에 포럼이 다시 정상화됐어요. 모두 당신에게 큰 감사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고맙긴요. 팀이 함께 해낸 거죠. 다 같이 힘을 모았잖아요. 동료들을 둘러보니 지호 말이 맞았어요. 지호가 앞장서서 이끌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일을 해결한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진정한 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모두가 새 장소에 도착해 포럼 준비를 할 때 공기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도전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포럼은 대성공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활발히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위기를 겪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문화적 접근법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떠올렸어요. 그날 저는 한국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해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교훈들은 앞으로도 제가 잊지 않고 간직할 것들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우리의 교육 포럼이 끝났고 어깨에서 큰 짐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됐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특히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에도 불구하고요. 방 안을 둘러보니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만족스러운 동료들의 얼굴이 보였고 저도 왠지 모르게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그때 거의 모든 상황을 빠르게 처리하며 구해준 동료 지호가 제 눈에 들어왔고 그가 미소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마리아, 우리 다 같이 축하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작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호가 뒤쪽 방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잠시 후 그가 큰 덮개가 씌워진 쟁반을 들고 나왔고 방 안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 퍼졌어요. 하루 종일 거의 먹지 못했었던 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제가 쟁반을 힐끗 보며 물었어요. 지호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이건 바로 양념치킨이에요.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음식이고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가 덮개를 열자 반짝이는 붉은 소스에 코팅된 바삭해 보이는 치킨이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냄새는 더 강해졌고 맵고 달콤한 향이 동시에 코끝을 자극했어요. 저도 모르게 침이 고였지만 한편으론 조금 긴장도 됐어요.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고 꽤 매워 보였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니 동료들 얼굴에도 저와 비슷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다들 호기심은 가득했지만 약간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지호가 우리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보기만큼 맵지 않아요. 제가 어떤 음식인지 알려드릴게요. 지호가 양념치킨 만드는 법을 설명해 줄수록 저는 점점 더 흥미가 생겼어요. 그는 마늘, 생강, 간장, 그리고 고추장이라는 한국의 고추, 페이스트 같은 다양한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야기해줬어요. 치킨을 2번 튀겨서 더욱 바삭하게 만든 다음 그 위에 소스를 코팅했다고 했죠. 한국에서는요, 지호가 말했어요. 보통 퇴근 후에 맥주랑 같이 먹어요. 친구나 동료들과 이렇게 음식을 나누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지호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음식에 담긴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니까 그게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지호가 자기 문화를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누가 먼저 먹어볼래요? 지호가 접시를 내밀며 물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제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용감한 척하며 말했어요. 지호는 밝게 웃으며 제 접시에 치킨 한 조각을 올려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치킨을 집었고 모두가 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치킨은 아직 따뜻했고 소스가 손가락에 끈적하게 묻었어요. 자, 한번 가보자 하고 마음먹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와, 입안에서 다양한 맛이 폭발하듯 퍼졌어요. 지호가 말했던 대로 치킨은 정말 바삭했고 소스는 달콤하고 짭짤하면서도 살짝 매콤했어요. 너무 맵지 않고 입안에 알싸한 기운이 살짝 남아있었죠. 마늘과 생강 맛도 느껴졌고 뭔지 모를 다른 향이 있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는 감탄하며 또 한 조각을 집었어요.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제가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동료들도 하나둘씩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곧 방 안은 치킨을 먹는 소리와 만족스러운 탄성이 가득했어요. 모두들 미소를 지으며 웃고 각자 치킨의 어느 부분이 제일 맛있는지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먹는 동안 지호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그는 안주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술과 함께 먹는 음식을 뜻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게 개인적인 관계든 직장 관계든 관계를 쌓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매료됐어요. 지호가 직접 만든 이 치킨을 나눔으로써 그는 우리에게 자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였어요. 저는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웠어요. 우리는 계속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음식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음식, 요리하다가 망친 이야기, 여행 중에 맛봤던 독특한 음식들까지.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포럼 때의 공식적이고 약간 긴장됐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마치 오래된 친구들끼리 모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또 다른 변화를 느꼈어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직장 내 위계 질서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그저 좋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회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죠. 마지막 치킨 한 조각을 두고 장난스레 다툼이 벌어졌을 때쯤 저는 이 저녁 동안 동료들에 대해 몇 달 동안 같이 일하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깨달았죠. 제가 그동안 한국 문화를 얼마나 좁게만 바라봤는지, 그리고 배울 게 얼마나 더 많은지 알게 되었어요. 설거지를 함께하며 웃고 떠들던 중 저는 지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고마워요. 제가 간단하게 말했어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걸 지호도 알았을 거예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양념치킨의 매력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죠.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배가 부른데도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늘 밤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한 접시의 치킨이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줄이야. 그날 밤 저는 바삭하고 매콤달콤한 맛을 꿈꾸며 다음 요리 모험을 계획하며 잠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축제는 한창이었고 방 안에는 웃음과 대화 소리가 가득했어요. 방금 양념치킨을 먹고 나서 배가 아주 든든했어요. 아직도 매콤달콤한 맛이 혀끝에 남아있어서 지호가 우리에게 소개해준 그 놀라운 맛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 동료들 모두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포럼 준비 때문에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성공을 기념하면서 서로의 회사에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처음엔 누군가 부엌에서 음식을 태웠나 싶었어요. 그런데 문 아래로 얇은 연기가 스멀스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거였죠.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갑자기 큰 경보음이 방 안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즐겁던 대화 소리는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 얼굴에 공포가 스치는 게 보였어요. 화재였어요. 모두 침착하게 출구로 이동하세요.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았어요. 공포가 빠르게 퍼지면서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밀리기 시작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즐거웠던 방이 이제는 위험한 함정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왔어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려 했었죠. 그 혼란 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연기를 통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6살이나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남자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까지 흘리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지호가 보였어요. 그는 이미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었는데 아이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움직였어요. 저는 그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걸 보며 정말 놀랐어요. 지호는 두꺼운 연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불길은 점점 커져갔고 열기도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불이 타오르는 소리, 물건들이 무너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머릿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지호가 아이를 찾지 못하면 어쩌지? 둘 다 다치면 어쩌지? 제가 더 이상 이 긴장감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연기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지호였어요. 지호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불길로부터 아이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지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꽉 붙들고 있었어요. 지호의 얼굴은 검댕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는 심하게 기침을 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어요. 그는 출구로 달려가 아이가 안전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 자신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안도감과 함께 존경심이 몰려왔어요. 그들이 건물에서 빠져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와 도왔어요. 누군가는 지호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했고 다른 누군가는 지호에게 물과 담요를 건넸어요. 저는 그 사이를 뚫고 지호에게 다가갔어요. 아직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지호. 제가 외쳤어요. 괜찮아요? 지호는 저를 올려다봤어요. 얼굴은 땀과 그을음으로 뒤덮였지만 그의 눈은 맑고 단호했어요. 저 괜찮아요, 마리아. 그가 연기로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이. 괜찮아요? 저는 아이를 보았어요. 이제는 구급대원이 그 아이를 달래주고 있었어요. 안전해요. 덕분에. 제가 목이 메어 말했어요. 지호, 당신이 한 일은 정말 대단했어요.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누구나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나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 용기를 가질 수는 없거든요. 소방관들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지호 옆에 앉아 그가 괜찮은지 계속 확인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마지막 남은 불길을 잡는 걸 지켜보았고 마침내 위험이 사라졌어요. 있잖아요. 제가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저는 항상 당신의 효율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존경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더 대단한 걸 보여줬어요. 당신의 용기와 이타심. 정말 감동적이에요. 지호는 살짝 당황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줄 수 있는지로 결정된다. 저는 그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지호의 행동을 만든 것은 단순한 용기나 재빠른 판단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우려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남은 연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경험은 제가 지호를 보는 시각을 바꿔놓았지만 동시에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꿨어요. 그건 단순히 효율성이나 기술, 맛있는 음식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용기, 이타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배려라는 깊이 있는 가치들이 한국 문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날의 일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지호의 용기를 자주 떠올렸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매번 회사에서 지호를 볼 때마다 그의 친근한 미소 뒤에 숨겨진 강한 인격을 떠올리곤 했어요. 그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면모를 엿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배려, 용기, 그리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문화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마리아 톰슨이 한국에 도착하다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그런 공기랄까요? 공항에는 제 친구 지호가 저를 반겨주러 나와 있었고 그의 익숙한 얼굴이 새로운 세상 속에서 정말 반가웠어요. 마리아,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지호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비행기는 어땠어? 길었어.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너무 기대돼.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저를 바로 데려갈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등산하자라고 그가 제안했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가 금방 덧붙였어요. 걱정 마. 그렇게 힘들진 않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차 적응할 때 등산하거든. 그러고 나서 저희는 서울 한가운데 있는 아차산 기슭에 도착했어요. 도시 한복판에 산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등산을 시작하자마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산책로를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보였죠. 와, 등산 정말 인기가 많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문화의 큰 부분이야. 자연과 서로를 연결하는 방법이지. 더 높이 올라가자 서울의 경치가 점점 더 멋지게 펼쳐졌어요. 도시 전체가 저 아래로 쫙 펼쳐져 있고 건물들과 불빛들이 가득했죠. 저희는 가족들, 노부부, 친구들 무리 등 다양한 사람들을 지나쳤어요. 모두가 산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잠시 멈췄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지호가 사라진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것도 낯선 나라에서 말이죠. 지호?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다시 걸어온 길을 되짚으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어요. 나무들, 바위들, 구불구불한 길들. 다 흐릿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길을 못 찾으면 어쩌지? 정말 패닉에 빠지기 직전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년의 한국인 무리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은 제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바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한 여자가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상황을 최대한 설명하려 했어요. 손짓 발짓 다 써가며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이해한 듯 보였고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걱정 마세요. 여자가 제 팔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도와줄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등산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한국어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대부분을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분명히 느껴졌어요. 한 남자가 보온병을 꺼냈어요. 차? 라고 물었고 다른 여자는 작은 포장지를 저에게 건넸어요. 안에는 김밥이 들어 있었어요. 이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은 다양한 식물과 경치를 가리키며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줬어요. 나무, 그들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산, 그들이 산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렇게 제 불안은 점점 사라지고 모험심으로 채워졌어요. 드디어 한 공터에 도착하니 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와 새로운 친구들을 보자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마리아, 정말 걱정했어. 그가 외쳤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네. 저는 지호에게 그들을 소개했고 곧 저희 모두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저희를 그들의 피크닉에 초대했어요. 한국 간식들로 가득한 잔치를 벌이면서요. 음식을 먹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등산 경험담을 나눴고 지호는 그것을 저에게 통역해줬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야호! 우리 목소리가 산을 넘어 울려 퍼졌어요. 경치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서울이 저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한강은 은빛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어요. 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 낯선 사람들은 무서운 상황을 아름다운 경험으로 바꿔줬거든요. 지호가 나중에 저에게 알려준 정이라는 한국의 따뜻함과 공동체적인 돌봄의 개념을 이들이 그대로 보여줬던 거예요. 산 기슭에서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들은 마치 가족처럼 저를 꼭 껴안아주며 다음에 꼭 다시 와서 함께 등산하자고 약속했어요. 지호와 저는 도시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대단했어, 제가 말했어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야. 우리는 서로를 돌봐.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피곤하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되새겼어요. 저는 교육 시스템을 배우고 포럼에 참석할 생각으로 한국에 왔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친절, 공동체, 그리고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이죠. 한국에서 배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 맴돌면서 잠이 들었어요. 나무, 산, 정. 나무, 산, 따뜻함.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앞으로 어떤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됐어요. 드디어 서울에서 열리는 교육 포럼의 큰 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설레면서도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지호가 서울 교통이 엄청 복잡하다고 미리 경고해줘서 늦을까봐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괜히 걱정했더라고요. 지호는 딱 맞춰 나타났어요. 웃으면서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요. 마리아, 모험할 준비됐어? 라고 물었는데 저는 하품을 하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우리는 바쁜 거리로 나섰어요. 차들은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었죠. 처음엔 압도당했지만 지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근처 지하철역으로 데려갔어요. 이렇게 교통체증을 피하는 거야 하고 말하며 교통카드를 찍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지하철 노선을 능숙하게 고르는 지호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화면에 다음 열차가 몇 초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표시되더라고요.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우리 동네 지하철보다 훨씬 나은데? 지호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일이 잘 돌아가길 좋아해. 이게 바로 빨리빨리 문화야. 빠르고 잘 처리하고 싶거든. 우리는 여유 있게 포럼 장소에 도착했어요. 준비하면서 기대감과 긴장감이 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제 발표를 이해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 들어줄까? 하지만 포럼이 시작되자마자 제 걱정은 싹 사라졌어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발표 준비가 아주 철저하고 주제도 깊이 생각한 게 느껴졌어요.
자신감 있게 복잡한 주제를 설명하고 차트랑 그래프를 이용해 내용을 깔끔하게 전달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놀랐던 게 영어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다들 저랑 영어로 얘기하고 싶어 해서 열심히 대화를 나눴어요. 한 여학생은 5살 때부터 영어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선 교육이 정말 중요해. 지호가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많은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도 몇 시간씩 더 공부해. 경쟁이 치열하거든. 하루 종일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발표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서도요. 사람들이 협력하는 방식, 예의 바른 태도,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는 모습들이 모두 한국 문화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줬어요. 포럼이 끝난 후 지호가 전통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길거리 음식을 안 먹어보면 한국을 제대로 경험한 게 아니지라며 윙크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로 나갔어요. 음식 노점이 가득 차 있었고 냄새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한 향이 뒤섞여 있었죠. 지호는 매콤한 소스에 찍어 먹는 쫄깃한 떡볶이랑 갈색 설탕과 견과류가 들어간 바삭한 호떡을 사줬어요. 우리는 천천히 아름다운 공원을 거닐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다 지호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경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차산에서 만난 친절한 등산객들, 효율적인 지하철, 헌신적인 학생들, 맛있는 음식들. 저는 한국에 완전히 반한 것 같아요. 마침내 말했어요. 모든 게 제 기대와 달랐지만 가장 좋은 방식으로요. 지호는 미소 지으며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기뻐라고 말했어요. 사실 말이야, 이게 문화교류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똑같은 점도 많다는 걸 배우잖아. 모두 성공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고 맛있는 음식과 우정을 즐기고 싶어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떡볶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해가 저물며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문득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제 여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지호를 보며 멀리 보이는 서울 스카이라인을 보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국 문화와의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고 앞으로 어디로 저를 데려갈지 기대가 됐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는 K-팝이랑 스마트폰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추억으로 가득 찬 마음, 새로 사귄 친구들, 그리고 이 멋진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미래의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 꿈을 꾸며 잠들었어요. 더 많은 한국어를 배우고 더 많은 맛있는 음식을 시도해보는 그런 꿈이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들려줄 이야기가 정말 많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친절함, 효율성, 헌신,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바꿔준 나라의 이야기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지도에 있는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자리 잡은 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